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첫 번째 주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침묵 깬 이재명, 전당대회 룰 신경전 펼치나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동안 침묵 수행 중이라면서 당대표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피해 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 이 개딸들,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강성 지지층 만나서 이 자리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네. 이 무건수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침묵을 깨고 이런 이야기를 내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인지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그게 큰 원칙이에요. 우리 계양을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권리당원 수가 8,500명 정도 되신다고 해요. 8만 5천 명은 내리지 않겠어요? 네, 지금 민주당 당규를 좀 보면은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1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까지 해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네. 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이 대선 이후에 개딸 같은 이 지지자들이 많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요. 네. 당원 투표 비중 늘어나는 게 굉장히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 선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때문에 이재명 개 의원들도 전당대회 룰을 좀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조용했던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룰 사실상 조금 바꾸자, 뭐 당원 비중 늘리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내놔서 사실상 조금 당권 선거에 이제 무게를 좀 실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재명 의원이 아니 뭐 이 당권은 당원이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결국 당대표 선거 나갑니다라고 선언한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뭐 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하루 전에 무건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네. 출마할 생각,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계속 무건수행하지 않을까요? 하루 만에 뒤에 엎어서 네. 지지자들 모아서 계양산에 등산하면서 그 당원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간다. 첫 번째는 이제 계양구 국회의원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당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당 대표에서 또 공천권 확보해서 차기 총선 네. 그 다음에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패한 원인이 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다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에다가 네. 이재명 후보라는 후보에 대한 그 실망감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대선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달 안 됐는데 당 대표 나가고 국회의원 나가고 네. 다시 당권을 확보한다. 저는 국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신호를 줄지 지금은 개혁하고 혁신할 때인데 너무 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에 폭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 전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원래 이재명 책임론이랑 같이 나왔었던 이 계파 갈등이 어떤 이 판을 뒤흔드는 세대 교체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영 기자, 이 세대 교체론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쟁 주자 또 이제 97년생 이 세대 교체론 이야기했던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박용진 의원, 민주당 지도부 성출 방식이 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강성 당원들의 이야기만 반영이 되고 네. 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가 되어버려서 이게 오히려 지난 선거에 우리가 좀 실패한 원인인데 오히려 당원 늘리자는 거 이게 더 괴리되자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민심, 국민 여론 조사를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네. 이재명 의원을 좀 저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 한 얘기는 이재명 의원이 한 얘기에 정면으로 나는 반댈세라고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지금 피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권 주자 간 어떤 갈등이 좀 표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심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 결국은 김영 기자. 네. 이 오늘
원래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미리 이재명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전당준비대회 첫 회의가 네. 펼쳐졌습니다. 이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준비위원회들 좀 면면을 보면은요, 계파와 젠더, 이 장애인, 이 각층 좀 계층과 계파를 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네. 구성을 좀 해놓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국 전당대회에서 어떤 좀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파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오늘 첫 회의에서 역시 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 내홍을 조금 의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전당대회 뭐 계속 준비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도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 걸까?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이 전당대회 룰을 지금 이 전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 약간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한쪽에서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네. 하고요. 한쪽에서는 국민 여론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는 게 아닌가.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의원 45, 네. 그리고 권리당원 40,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예를 듭니다. 지금 네.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30만 명 당원일 때와 지금 120만 명 당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당원 권리당원 20표가 네. 대의원 1표 이 정도의 등가교환 비율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90대 1까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의원이 그 많은 표가 네. 지금 지분을 봤을 때 많은 표를 행사하니까 대의원의 비중을 예를 들면 45인데 이거를 네. 한 30에서 20 정도 낮추고 권리당원을 소폭 올리고 네. 여론조사를 대폭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율을 좀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주장들을 다 일리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봐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권리당원만 높이면은 국민 민심을 네. 반영하자는 쪽에서 실망할 테고 네. 민심만 올리면은 권리당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을 실망할 테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런 식의 타협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도 이 뭐 당심도 민심도 이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당원이 예전에 이 룰을 만들었을 때보다 과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인 건지 이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이 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전당대 룰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과 흐름 이것을 반영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어디까지나 정당의 근간을 바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반영한 것은 우리 당의 의사결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그 어떤 역사성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그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아하. 다만 현재 우리 당원이 여당을 거치면서 숫자가 권리당원이 80만 정도에 그 육박을 했거든요. 예. 그 늘어나는 숫자만큼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현명하고요. 네, 이 마지막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 당원이 80만에 육박을 하는데 이 늘어난 당원 숫자만큼 이거를 좀 반영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김준일 대표님 얘기랑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영 기자, 네. 이 초선 모임인 철원회, 여기 철원회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철원회에서도 최고위원회 또 대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철험에 사실상 이 친 이재명계 그다음에 네. 그 중에서도 좀 강성 의원들이 모여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의원들의 지지자들이 이 철험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응원을 등에 업고 이 철험의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대거 도전을 해서 당 지도부를 사실상 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좀
지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당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질타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덤 정치가 횡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철험회가 최고위원을 석권하는 지도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비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 이재명 측근 같은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험회 중에 뭐 이재명 의원과 친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재명 의원의 뭐 개파 모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뭐 철험회에 대해서 어떤 결단에 좀 개입을 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험회가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당대표의 친명계 최고위원,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의 친명계 최고위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상당한 가능성이 있죠. 상당한 가능성. 예, 강성 당원들이 네. 지금 새로 들어온 권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잖아요. 이재명계. 그분들은 이재명 그 당 중에 대표 나오면은 같이 최고위원으로 뭐 뽑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네. 강성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 둘러쌌거든요. 네. 그것처럼 새로운 민주당이 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 주위를 철험의 강성 초선으로 둘러쌀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죠. 네. 지금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중도층 합리적인 중도층을 겨냥하는 쪽으로 가야지 저변이 확대가 되는데 네. 자꾸 강성 지지층만 모여가지고는 민주당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검수완박법이나 임대차법이나 네. 지금 민주당이 무리해서 했던 법 앞장선 사람이 철험에 초선 강성 의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 자체도 강성인데 거기에 강성 플러스 강성 그러면은 상당히 당은 자칫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고민을 이재명 의원도 아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영 기자, 이 이재명 의원이 뭐 이른바 개딸, 뭐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본인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거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 지지자들 좀 만났을 때 이런 네. 얘기를 내놨는데요. 특히 이재명 의원의 좀 강성 지지자들이 최근에 이 반명계 의원들한테 어떤 악성 문자 폭탄, 이 테러를 좀 하고 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홍영표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자보 테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좀 강한, 좀 어떻게 좀 과격한 움직임을 네.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도를 넘은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적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 개딸, 양아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과격한 움직임 전혀 도움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세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그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과격한 표현 또는 거친 표현, 예를 들어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네, 지금 이 이재명 의원의 당부, 사실 개딸, 양아들한테 한 말이긴 한데 아마도 이 친문계 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 거지 또 친문계에서는 이거 전대 앞두고 벌이는 쇼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어쨌거나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강성 지지층, 개딸, 양아들은 그만할까요? 자제하겠죠 아무래도 뭐 예전만큼 네. 왜냐하면은 이게 좀 그 이재명 의원의 네. 그 워딩 이 말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억압적 행동은 적개심만 강화할 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가 상대방의 적개심을 더 강화시켜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만 가로치고 이제 빠져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지지자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강성 팬덤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재명 네. 의원이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이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당분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전당대회 앞두고는 최소한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실제 지지층한테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